네, 학생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이모군란은 저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두 번째 강의,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조선은 이제 서구 열강, 심지어 일본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나라들의 선진 문화들과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고, 실제로 많은 사신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로 사절단으로 파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절단들이 그 나라의 선진 문물들을 보고 배우고 이제 이걸 조선에 적용시켜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조선은 당시 이 신식 기술들을 보고 배운 사람들의 정보와 능력들을 집합하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 기구가 바로 오늘 배우는 세 번째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통리기무아문을 만들어요. 이 통리기무아문은 바로 조선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나라, 즉 개화를 하기 위한 총괄 기구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개화라는 용어를 공부하기 앞서서 앞에서 배웠던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나라의 문을 연다, 개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개항과 개화의 용어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개항은 바로 무엇이냐면, 즉 이 개자는 열개자라는 거야. 즉 이 항자는 항구라는 뜻이야. 즉 항구를 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항구를 열었으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선진 문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겠죠. 그 들어온 문화들을 바탕으로 조선은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개화라고 하는 거예요. 개화. 즉 어떻게 보면 개항과 개화는 개항이 먼저 선, 개화가 후라는 거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조선은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함으로써 이제는 조선도 새로운 나라로 바꿔보겠다라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만드냐면, 이제는 조선은 더 이상 기존에 있는 통치 제도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비교적 넓은 기구를 만들어요. 더 많은 기구를 만드는데 우린 이거를 12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이제는 우리도 서구 열강에 준하는 군대를 만들자. 그게 별기군이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 근대식 무기 공장인 기기창. 우리도 서구 열강과 같은 이제 대포, 총,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기기창들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시 조선을 개항시켰던 나라가 바로 뭐였어요? 무슨 나라였죠?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면 우리보다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기술을, 그들의 제도를 배워오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 이름을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사시찰단은 당시 일본이 과연 합법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사절단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들은 어떤 성격으로 파견된다? 암행어사 성격으로 파견이 돼요. 즉 비밀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던 통리기무아문을 토대로 조선이 이제 개화를 하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데, 그 발전에는 반드시 단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기존에 있는 제도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잘 융합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였던 거야. 그런데 조선은 이 별기군을 창설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구식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열악했다라는 거야. 이때 당시 원래 기존에 있는 구식군인, 즉 군인들을 구식군인이라고 하는데, 이 구식군인들이 월급이 무려 1년도 아니고 13개월이 월급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야. 특히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은 조선을 경제적으로 엄청 많이 침탈을 해요. 이때 당시 제일 많이 가져갔던 게 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내에서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조차도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농민들도 일본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군인들도 일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모여서 난을 일으키는데, 그 난을 우리는 이모군란이라고 해요. 그럼 이 이모군란은 여러분들 당시 어마어마했어요. 조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으로 선을 넘게 되게 되면서 당시 조선도 부랴부랴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흥성대원군이라는 사람을 다시 불러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이 구식군인과 농민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조선이 개화를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우리들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들의 요구사항은 뭘까요? 그렇죠. 개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해달라는 거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은 개화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개화 이전이라는 거는 조선의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흥성대원군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흥성대원군을 안 쳤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 구식군인과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주겠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성대원군은 당시 무엇을 하냐면 이 개화 총괄 기구였던 통리기무아무와 그리고 신식 군대였던 바로 별기군을 어떻게 한다? 폐지시켜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청나라가 이 흥성대원군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흥성대원군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청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 이모군란을 싹 진압해버려요. 그리고 흥성대원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납치해버려요. 어디로? 청나라 본국으로 납치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군인들을 다 진압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 난 이후에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과 청나라에게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난에 대한 책임을 물게 돼요. 그 첫 번째, 일본이랑 맺었던 조약을 우리는 일명 제물포 조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일본은 당시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공사관이 불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관에 뭘 해달라? 이제 우리가 새롭게 지을 거니까 돈 내놔. 즉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이제는 조선 너희들이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뭐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즉 경비병을 본인들이 주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청나라예요. 이 청나라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강화도 조약이랑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청나라는 지금까지 조선은 본인들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즉 더 쉽게 표현하면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내 거라고 찜했던 조선을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청나라는 확실히 조선을 먹기 위해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해요. 이름도 여러분들 정말 길죠. 즉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는데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내용이 뭐냐? 조선을 뭘로 만들겠다? 속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을 나라로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청나라에 속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는 조선을 이제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문도 파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지직 찢는 그 불로 지직 찢는 고문이 아니에요. 즉 청나라에서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즉 청나라식으로 이제는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치외법권이라는 걸 적용시켜버리고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는 조선에서도 상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버리고 내륙 한반도에서도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허가를 받은 거. 그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에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아주 심각하죠. 이제 청나라가 조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야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냈고 결국에 그게 조약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 꼴을 가만히 뒀을까요? 그렇죠. 가만두지 않기 시작해요. 우리는 조선의 것을 지키고 이 서구 열강 그리고 일본들을 몰아내자라는 이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해요. 그 위정은 뭐냐? 조선의 유교적인 전통의 질서를 수호하자라는 게 위정이라는 거예요. 즉 조선의 것이라는 거예요. 척사는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척한다? 서양식 기술과 서양 종교인 천주교를 배척하자라는 거예요. 즉 조선이라는 나라에 지금 외세가 너무 많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것을 지키자라는 운동이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거예요.